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맡아 돌보다가 내 아이를 낳아 키우려니까 이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집에서 할 수 있는 육아맘 부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노맘입니다. 저는 유아교육과 4년제를 나와서 4년 동안 유치원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남편과 이제 결혼할 시기가 돼서 자녀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정말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교사로서 일을 하게 되면은 연차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야근도 굉장히 잦은 직업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은 뭔가 도와주실 분이 필요했는데 저는 그런 상황이 안 됐거든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치원 교사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보람되고 그런 직업인 건 맞지만 다른 사람의 아이를 맡아 돌보다가 내 아이를 낳아 키우려니까 이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때부터 집에서 할 수 있는 육아맘 부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동복 판매를 시작으로 블로그도 해봤고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해봤는데요. 아동복 판매는 제가 갓난아이를 키우면서 먼지 가득한 옷을 집에다 재고를 쌓아두고 판매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저품질, 그 다음에 상위 노출이 안 되는 그런 스트레스와 직면해야 됐습니다. 물론 쉬운 일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상황에서 21년도쯤에 구매대행이란 사업이 저에게 다가왔고 굉장히 큰 메리트 있는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재고가 필요 없고 컴퓨터 한 대로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장점으로 저한테는 다가왔고요. 무작정 시작해서 그냥 부딪히면서 그 사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사업이 이제 점점 확장이 되어서 직원 한 분과 사무실 확장까지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것 자체도 육아맘이 이 구매대행 일을 하면 너무 좋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당장 주변만 봐도 구매대행을 하는 육아맘이 없고 심지어 구매대행이라는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구매대행이 왜 육아맘이 하기 좋은지 그리고 구매대행이라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대행이 어떤 일이냐면요. 해외에 있는 상품을 우리 국내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마켓에 상품을 등록을 해놓고요. 소비자가 해외에 있는 상품을 직접 구매하기 힘드니까 이런 상품들을 구매를 하게 되면 저희가 대신 해외의 상품을 구매해서 구매자에게 바로 배송해드리는 그런 서비스업에 가까운 형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창업하는데 비용이 거의 들지가 않고 상품을 구매자에게 바로 배송해 주기 때문에 상품을 포장한다든지 검수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업 비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사업자 등록하실 때 통신판매업 신고라든지 수입식품 구매대행 영업등록증이라든지 이 두 가지를 발급받는데 한 15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요. 다른 오프라인 창업과 비교했을 때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편에 속해서 금전적으로 리스크가 굉장히 낮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한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일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직장인만큼 일을 해야 내가 하는 만큼 돈을 벌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한다고 해서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놀면서 일을 한다는 뜻도 아니고요. 중요한 일 처리는 노트북을 가져가서 일에 지장이 안 갈 만큼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육아맘이다 보니까 아이의 스케줄에 업무 시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하원 시간도 맞춰야 되고 갑작스레 아픈 그런 상황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하셨다면 육아맘이 하기 좋은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으실 텐데요. 만약 구매대행에 관심이 조금 생기셨다면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홈택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정말 5분 만에 할 수 있는 게 이 사업자 등록인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신 뒤에 그 다음 통신판매업 신고라고 있습니다. 정부24라는 사이트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각종 마켓에 입점을 하시면 됩니다. 판매자로 가입을 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품을 각 마켓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윈들리라는 반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상품 가공, 그러니까 수정을 하나씩 해서 한꺼번에 마켓에 등록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품 등록을 하면 효율적으로 많은 상품을 등록할 수가 있고요. 많은 상품을 등록한다라는 것은 구매자에게 내 상품을 많이 보여지게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구매된 노가다 아니냐 또는 레드오션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구매 대행이 상품 등록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온라인도 그렇고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시간, 노동, 그다음에 자본, 어떤 것을 내가 제공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을 많이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노동과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서 주식을 할 때도 주식을 공부하지 않고 자본을 투입한다는 것은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일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 경험이 없고 공부한 것이 없고 그리고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면 노동과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레드오션이라는 말 자체도 같은 맥락입니다. 리스크가 낮다라는 뜻은 조금 허들이 낮다라는 뜻이고요. 그렇다 보면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스크도 낮고 허들도 없고 블루오션이고 돈도 잘 벌리는 그런 일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시작하는 초보라면 시간을 투자해서 이커머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자본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점점 확장해 나가면서 디벨롭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막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먼저 마켓 입점하는 것만 해도 출고지 주소, 반품지 주소, 그 다음에 반품비는 얼마를 해야 되는지 어려운 게 많이 생기실 건데요. 그리고 또 하다 보면은 상품 소싱과 등록에 대한 고민도 많이 생기실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 나와 있거든요. 공부를 하시면서 이 사업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는 유튜브를 통해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꾸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시작해놓고 부딪히면서 성장한 케이스예요. 처음부터 잘한 셀러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켓이 정지가 되거나 퇴점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성장하고 싶다. 돌아가기 싫고 조금 쉽게 이 일을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그룹 코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서 스스로 성장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배우는 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성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에는 그때도 강의가 많이 있었지만 사실 다수대 강사로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는 방식의 강의가 대부분이었어요. 발전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캐치하고 런칭한 게 이 소그룹 코칭입니다.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하나 다 어렵다는 게 제가 코칭을 해봐서 알지만 중국어로 된 주소를 입력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내가 물어볼 사람이 있다는 거. 먼저 시작한 사람이 선배로서 경험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입니다. 시작하는 단계에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이 강의의 핵심 포인트고요. 그리고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잖아요. 운전대를 잡는 것은 우리의 손이지 뭔가 이론이나 책이 아닙니다. 운전할 때도 그렇지만 감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한데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수강생분들이 감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 소그룹 코칭입니다. 유튜브로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알고 있을 수는 있지만요. 사실상 수강생분들도 그렇지만 제가 강의를 전달해 드릴 때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드리거든요. 주문 처리도 실제로 제가 카드를 긁어가면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문이 들어오면 이건 실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저한테 막 연락이 오시거든요. 막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연락을 오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게 코칭입니다. 네, 이런 거거든요. 강의를 듣는다는 게 엄청난 비법을 알려준다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거. 그리고 뭔가 물어보고 경험을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저는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정말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들만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마케팅이라든지 제가 4년 동안 경험한 모든 부분들, 그리고 사업을 확장하실 때 필요한 부분들이라든지 또 요즘 사입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입하시는데 필요한 로켓 크로스에 도움되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기초적인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작하시는데 돌아가지 마시라고 시행착오를 줄이시는 게 제 강의 1차 목표입니다. 제가 최근에 독서 모임에 가입을 했는데요. 제가 자꾸 바쁘다 보니까 책을 읽는 게 자꾸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독서 모임에 가입을 했는데요. 최근에 읽은 책이 1년 안에 부자 되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안에 보다 보니까 이 멘토링 시스템, 멘토와 멘티를 연결해주는 그 회사 내에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이직률이 70%가량이나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뭔가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에 있을수록 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또 이직할 확률 그런 것들이 낮아짐으로써 좀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의미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그룹 코칭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개별로 코칭을 해드리는 시스템이 있고 모든 분들께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많이 받지는 못해요. 기수당 5분만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